자,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N에 대해서 그 합을 계산하시는 문제인데, 앞쪽에는 MC라는 거는 얘는 개념이 그거였죠. 서로 다른 M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 두 개를 뽑아서 인류를 배열하면 이제 저를 필요 써야 되고, 계산법은 M 곱하기 하나 작은 것, M-1을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 것. 그럼 MC3은 M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3번 곱하며 하나씩 작아지니까 얘는 M-2가 되겠네요. 걔를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것. 이걸 두 개를 더한 게 20이라고 되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근데 더하는데 양변을 뭐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이게 2이고 얘는 6이니까 양변을 6을 곱할 수 있죠. 얘는 6 곱하면 얼마 남냐면 3m, m-1이 남고, 얘는 6 곱하면 플러스 m, m-1, m-2가 남아요. 얘는 6 곱했으니까 120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물론 이거 풀어서 뭐 할 수, m은 자연수잖아요. 사실 m은 자연수라 자연수를 이쪽에도 곱하기 이쪽에도 곱했으니까 아마 계산상 이게 저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걸 풀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불편했을 거라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얘랑 얘랑을 묶어요. 공통인수 묶듯이. 그럼 m-1로 묶으면 3과 얘를 덧셈하는 거죠. 그럼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m-에 3을 더하면. 그럼 크기대로 써주면 m-1이 가장 작은 자연수고 하나 큰 게 m이고 하나 더 큰 게 m 플러스 1이 돼요. 그게 120인데 결론은 120을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뜻이에요. 그럼 120은 누구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120 나오지 않나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우리는 m값 구하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값, 네. m의 값은 5가 돼요. 그럼 이제 n값은 뭐 이건 어렵지 않았죠. mp4는 m부터 내려가면서 4개 자연수를 곱하는 거니까 n-1, n-2, n-3은 20 곱하기 np는 n부터 내려가면서 두 번의 자연수 n 곱하기 n-1. 근데 이렇게 약분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론 n-1이 n은 자연수라 0이 아니겠죠. 근데 n-1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약분하고 솔직히 지우면 안 되긴 하는데 지우면 안 되긴 해요. 근데 n이 1로 넘겨봅시다. n-1 요새 왜 주저하냐면 지워도 상관없는데 개념적으로는 지우면 안 되니까. 얘는 0이 아닌 게 확실해서 양변을 n으로 나눈다고 성립하는데 얘는 n이 자연수니까 만약 n에 1이 들어가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20 n-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또 다시 해도 n-이 겹쳐요. 그럼 n-를 빼내요. 그럼 여기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건데 이게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5n 플러스 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네. 그럼 인수분해 여기가 인수분해 되니까 n-1 곱하기 곱해서 마이너스 14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는 n-7 n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따라서 n의 값은 1이거나 아니면 7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거나. 근데 자연수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럼 남은 건 두 개인데 이 n값 중에 누가 답이냐는 건데 이거는 미리 풀기 전에 이 n의 값은 기본적으로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얘가 만약에 4보다 작은 3이야. 그럼 3p4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 없이 4개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3개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가 3개밖에 안 되는데 4개를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3개 중에 4개를 뽑으려면 같은 걸 2번 이상 뽑아야 된다는 뜻인데
원래 순열이나 조합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n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둘 다를 만족하려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왜 주저했냐면 그냥 나눠버려도 되거든요. 어차피 n이 4 이상이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걸 다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설명하느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다 풀 필요 없이 n-2, n-3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쉬워. 이것도 뭐 2차 방식 풀 필요 없이 n이 자연수니까 자연수에서 4 이상이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예요. 근데 얘가 하나 크고 얘가 하나 작죠.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 곱해서 20이 되는 거는 5하고 4밖에 없어요. 5, 4, 2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n-2가 5가 되는 n의 값은 7 이렇게 이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복잡하게 안 해도. 두 개를 덧셈하면 12가 정답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위에 9개 점이 있고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직선 개수를 구하는데 직선을 구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점이 2개 필요하죠. 알파벳 2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점 2개. 그럼 여기 점에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굳이 쓴다면 이렇게 썼다면 직선을 만들 때 저기 있는 알파벳 중에 2개를 갖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2개 뽑아서 이 직선을 그으나 이렇게 2개 뽑아서 이 직선을 그으나 이렇게 2개 뽑아서 이 직선을 그으나 직선이 똑같은 거든. 알파벳을 갖다 놓을 때마다 겹치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한 다음에 뭐가 겹치고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문제가 되니까 좀 더 간단하게 구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삼각형이 아니고 이런 원이었다고 치고 원 위에 9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원 위에 9개 점. 왜 굳이 원을 설명하냐면 이렇게 삼각형이나 다른 도형 같은 경우는 일직선상에 여러 개 점이 놓일 수 있거든요. 일직선상에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점이 놓이게 되면 아까 좀 이제 중복이 발생해요. 직선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 발생하지 않게 그리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렇게 원에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원 위에 있는 9개 점 중에 서로 다른 9개의 점 중에 뽑았던 점 또 뽑지 않고 중복해서 뽑아내면 직선이 이게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또 뽑지 않고 2개의 점을 선택해요. 근데 뽑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 점 뽑고 이 점 뽑아서 이으나 이 점 먼저 뽑고 이 점 나중에 뽑아서 이으나 어차피 직선은 하나니까.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 이게 조합의 개념이네요. 구조가. 총 9개 점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는 조합의 개수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원 위에 점을 9개를 놓다 보니까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놓이진 않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총 9개 중에 2개를 점을 뽑아서 직선을 긋는데 거기서 직선이 겹치는 파트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겹치겠죠. 저기 있는 4개 점 중에서 2개 점을 뽑아내면 직선이 겹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4개 점 중에서 2개 점을 뽑아내도 직선이 겹쳐요. 그리고 여기 있는 4개 점 중에서 2개 점을 뽑아내도 직선이 겹쳐요. 그럼 이런 케이스가 3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걸 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빼면 뭐가 문제돼요? 이거는 겹치지 않는다 생각하고 총 구한 직선 개수고 그 중에 겹치는 거 여기 4개 중에 2개, 여기 4개 중에 2개, 여기 4개 중에 2개 뽑아내면 직선은 하나밖에 안 그려지는데 여러 번 계산하게 되니까 그 개수를 빼내자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빼기만 하면 정답입니까? 라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빼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빼내게 되면 아까 예를 들어 이렇게 4점 중에 2점을 뽑는 경우를 다 빼잖아요. 다 빼면 결론 이쪽은 직선이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요 네 개 중에 두 개 뽑은 직선은 안 만들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어쨌든 하나는 그려지죠, 직선이. 그래도 이렇게 겹쳤던 어쨌든 하나는 그려지기 때문에 이를 더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두 개 좀 빼는 거 계산했잖아요. 그럼 다 빼면 안 되니까 하나는 계산해야 되고 여기도 하나는 직선이 놓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얘를 정리하시면 9C는 9 곱하기 8을 2팩토리얼 2로 나눈 거고 빼기 4C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거고 더하기 3 계산 2분의 얘 72죠? 마이너스 9, 4, 36 36을 2로 나눈 곱이니까 18 18에서 3을 더하면 19 실제로 그릴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19개가 정답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어느 영화 시사회에서 남배우 2명과 여배우 3명이 무대 1열로 서요.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배우가 서는 경우 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총 몇 명이냐면 5명의 배우가 있는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보통 적어도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는데 이걸 보통 6건의 확률이라고 부르죠. 적어도 한쪽 끝에 남배우가 한다는 게 무슨 일이냐면 사람이 5명 있는데 이렇게 양 끝에 오는 사람만 일단 생각해 봅시다. 한쪽 끝이니까 양 끝에 오는 사람.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남자 오거나 남자 오거나 이쪽에 남자 오거나 여기는 여자가 오거나 여기 여자가 오거나 여기 남자가 오거나 마지막은 여기 여자 오거나 여기 여자 오거나 이 케이스가 양쪽 끝에 남녀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예요. 어쨌든 남자 2명, 여자 3명이니까 충분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 배우가 오길 원해요. 그럼 이거는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 배우가 온 거죠. 밑에 있는 얘네 둘까지 총 3가지 경우가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 배우가 온 거예요. 그럼 만약 위에 거를 계산하자면 근데 이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덧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위에 있는 케이스는 양쪽 끝에 남자 배우가 와야 돼. 근데 남자 배우가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남자 배우 2명을 여기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이죠. 왜 2팩입니까? 서로 다른 남자 2명을 서로 다른 두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만약 남자 A, 남자 B, 그럼 AB 오는 경우, BA 오는 경우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두 가지거든요.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남자를 배열했죠? 여자를 배열한 거예요. 여자는 3명밖에 없잖아요. 3명은 이 안에서 자리 돌리는 거지.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중복 없이 그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p3 달리면 3팩토리얼이에요. 됐나요? 네. 이거는 맨 앞자리에 남자가 와야 돼요. 그럼 맨 앞자리에 남자 올 사람 1명을 선택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2명 있는데 2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사실은. A가 오냐, 아니면 B가 오냐, 이렇게 경우의 수 두 가지. 근데 걔를 보통 이렇게. 그래서 C는 왜 C예요? 그러면 1명이랑 굳이 배열할 필요 없기 때문에 C를 쓴 거예요. 그럼 2C1. 그럼 남자 1명 뽑혀서 나온 거죠. 곱하기 여기는 여자 3명 중에 일단 끝자리 가는 1명을 선택해 줘야 돼요. 3C1. 그럼 양쪽 끝에 남자 1명, 여자 1명이 온 케이스가 되죠. 그럼 남아있는 3명은 누구냐면 남자 1명, 여자 2명이 남은 거죠. 근데 걔네들은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배열을 해주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배열만 해주면 되니까. 3팩토리얼. 밑에 거는 마찬가지예요. 3명의 여자 중에 1명 선택 곱하기 2명의 남자 중에 1명 선택해서 양쪽 끝에 이렇게 배열해요. 곱하기 남은 남자 1명, 여자 2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그럼 문제는 이걸 다 덧셈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케이스라 사건 A, 사건 B, 사건 C가 다 따로따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합쳐서 답을 덧셈하는 문제인데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귀찮죠. 근데 귀찮잖아, 사실은. 이게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조금 더 고민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상황을 그냥 빼주면 어차피 이거 아닌가?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 여사건이라는 거예요. 여사건의 여자는 뭘 뺀 나머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답을 구하는 게 여러 개고 실제로 그 사건 뺀 나머지는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자는 거죠. 양쪽 끝에 모두 여자가 오는 경우. 양 끝에 모두 여배우가 오는 케이스를 빼주자. 그러면 어쨌든 한쪽 끝에는 남자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럼 남은 건 이제 전체 경우를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 경우는요? 이 전체란 게 뭐죠? 남녀 구분, 양쪽 끝에 남이 왔냐 여자 왔냐 구분하지 말고 그냥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경우겠죠. 5팩토리래요. 5명 모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5팩토리얼. 빼기 양쪽 끝에 여자 오는 거예요. 그럼 양쪽 끝에 여자 오는데 여자가 지금 3명 있잖아요. 3명 중에 2명 잘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다른 3명의 여자 배우 중에 양쪽 끝에 올 수 있는 2사람을 뽑아주고 그 뽑아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자 배우 만약에 여자 배우 나가 있어. 그럼 여자 배우 나 이렇게 배열하는 것과 나가 이렇게 배열하는 거는 일렬 배열에서 순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3명의 여자 배우 중에 2명을 뽑는데 뽑아주기만 하면 C가 되는 거고 뽑은 다음에 그들을 배열을 해야 되면 P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P가 맞겠죠. 그럼 끝났나요? 아니에요. 이 안에 누구 남았죠? 남자 2명, 여자 1명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라 결론은 3명을 얘처럼 일렬 배열하는 거예요. 3팩토리얼. 이게 답이죠. 답은 120 빼기 3p이면 3 곱하기 2죠. 3보다 내려면 자에서 2번 곱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6이에요. 3이 6. 3팩토리얼도 6이죠. 66, 36. 정답은 84가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어쨌든 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84가. 근데 귀찮다는 거죠. 지금 풀었던 방식이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가 각각 가로와 세로의 평행한 선분을 각각 4개, 3개를 그었어요. 자, 저렇게 도형에 대한 설명이죠.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평행한 선분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세로의 평행한 선분 3개. 이렇게 그어서 저런 칸막이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쭉 그려놨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체 도형에서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직사각형 개수니까 뭐 이렇게 하나? 2개? 3개? 4개. 그러니까 가로 1, 세로 2짜리. 그러면 이렇게 5개도 되겠지만 이렇게도 되잖아요. 5, 6, 7, 8. 뭐 이렇게 하면 또 셀 수 있는데 이건 가로 1, 세로 2짜리인데 가로 2, 세로 1짜리도 있었잖아. 가로 2, 세로 1짜리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따지다 보면 가로 2, 세로 3 하다 보면 너무 많죠 이거 사실? 이렇게도 될 테고 뭐 이렇게도 될 테고 찾다 보니까 너무 많네? 일일이 그리기 너무 힘들겠죠. 그리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개수에 포함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이제 그것도 헷갈리게요. 이런 정사각형 혹은 이런 정사각형 혹은 뭐 이런 식의 한 변기에 3짜리 정사각형 한 변기에 4짜리 정사각형 이런 거는 직사각형 개수에 포함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배울 때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 마름모가 있고 마름모 다시 안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니까 직사각형 마름모 안에 따라서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거기 포함되는 정사각형 개수도 구하라는 뜻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정사각형 계산해서 정사각형 개수도 구해야 된다 뜻이니까 그려서 푸는 건 너무 어렵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별거 없어요. 이것도 직사각형이라는 걸 만들려면
가로가 두 개 있어야 되고 세로가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직사각형이 돼요. 그럼 가로 두 개를 선택하는 건데 가로는 선택할 수 있는 가로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가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그럼 그을 수 있는 세로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는 거죠. A, B, C, D, E 5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면 어쨌든 가로 2개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럼 가로는 총 몇 개 있냐면 가로를 선택하는 경우를 따져보니까 서로 다른 6개의 선 중에서 중복하지 않고 2개를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뭐 1번, 3번, 1번, 4번 뽑을 때 꼭 1번 먼저, 4번 나중에 그런 건 아닌 거니까. 그냥 2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조합이네요. 조합계산법? 아, 6C이구나. 6C이구나. 그럼 세로는 같은 성질이겠죠. 세로는 서로 다른 5개 세로 중에 2개를 뽑아주는 거니까 5C가 돼요. 거기서 가로도 뽑고 세로도 뽑아야 직사각형이 되니까 이거는 곱셈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5C 6 곱하기 5를 2 팩토리얼 2로 나눈 것,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것, 약분하면 3 남고 약분하면 10이 남고 15에 10 곱하면 150개. 150개. 아까 셀라고 그러시면 이제 죽을 뻔했어요. 네, 150개나 되는데. 괜찮죠? 네. 또? 됐나요? 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네요. 어떻게 보면 날짜에 딱 맞게 잘 끝났어요. 오늘 이렇게 행렬 수업을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행렬에 이제 질문 받고 교재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방학이 끝나죠? 개학이 언제요? 3월 2일? 보통 그렇죠. 3월 1일까지는 쉬는 날이니까. 자, 행렬. 행렬은 뭐냐면 저 행은 가로 행자의 행이고 가로의 행이고 열은 세로 할 때 그 열이에요. 그러니까 왜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학교 행사했을 때 학생들 강당에 모이거나 운동장에 모일 때 야 거기 좀 니네 행 좀 맞춰봐, 행 맞춰봐 라고 하고 아니면 열 맞춰 이러잖아. 열은 선생님 보이는 시각에서 이렇게 세로줄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열 맞춰라는 거는. 행을 맞춰라는 얘기는 가로줄을 맞추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행렬은 그냥 가로 세로를 뜻하는 겁니다. 뜻은 보면 그래요. 가로 세로라는 뜻인데 가로 세로를 공부한다고? 그건 아니고요. 느낌상 그렇다는 건데 행렬은 여기 나온 대로 처음이니까 용어를 익히는데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엄청 어렵진 않아요. 약속된 기호나 약속된 표현법을 좀 처음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이지, 여러 개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가로로 묶어두는 것을 보통 행렬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저 6개를 1, 2, 3 컴만 안 치고 4, 5, 6 마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면 이게 행렬이 돼요. 혹은 꼭 이렇게 묶을 필요는 없죠. 1, 2, 3, 4, 5, 6 이렇게 묶어도 돼요. 아니면 옆으로 다 써도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수나 또는 문자를 배열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다음에 쟤를 가로로 묶는 이런 행동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행렬 안에 구성하고 있는 각각 수나 문자, 걔를 보통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성분. 행은 가로줄, 열은 세로줄.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행렬도 사실은 행렬도 아직 집합을 안 배우긴 했지만 행렬도 수의 모임이라 수의 모임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대문자 형태로 써줘요. 행렬을 나타낼 때 대문자로 써주고 이제 가로를 치는데 여기 A, B, C, D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 첫 번째 A라는 얘를 뭐라고 쓰냐면 이 행렬 A의 첫 번째 가로줄과 첫 번째 세로줄이 만나서 생긴 위치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얘를 첫 번째 가로줄 1행, 첫 번째 세로줄 1열, 1행, 1열의 성분이라고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요. 행렬 A의 1행, 1열의 성분.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행렬을 전체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쓰지만 그 안에 성분 표현할 때는 소문자 위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행렬 A의 성분이니까 얘를 스몰 a라고 성분 표시하고 여기가 1행 1열의 원소니까 이렇게 써요. 그럼 이 B는 뭐냐면 행렬 A의 1행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세로줄에 있는 위치죠. 그래서 이 B를 행렬 A의 1행 2열의 성분 이렇게 써기도 해요. 얘는 2행 1열의 성분이죠. 두 번째 줄, 첫 번째 세로줄. 두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얘는 행렬 A의 2행 1열의 성분. 얘는 행렬 A의 두 번째 가로줄, 두 번째 세로줄. 2행 2열의 성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A와 2와 2를 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글씨 성분보다 숫자가 좀 작게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렬 A의 첫 번째 1행 1열 성분,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표현해주고, 얘는 가로줄이 2개, 세로줄이 3개이기 때문에 이 행렬의 이름을 정할 때 가로줄과 세로줄이 모여서 총 6개의 성분을 만들었다고 해서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불러요. 앞에 있는 거는 행의 숫자고, 뒤에 있는 숫자는 열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곱하기 한 거는 그러니까 표기법 이렇게 만들게 했는데 굳이 곱하기를 선택한 이유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서 두 개를 곱한 총 6개의 성분이 만들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 m개 행과 n개 열로 이루어진 성분, 행렬이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m 곱하기 n 행렬이라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m 곱하기 n 행렬. 근데 원래 이제 표현은 m by n 행렬이라고 보통 by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건데 보통 그냥 곱하기로 표현 많이 m 곱하기 n 행렬 이렇게 많이 해요. m by n 행렬 이렇게 아무래도 영어식 발음이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고 원래 표현은 저게 맞는 표현인 거고. 자, 행렬 마이너스 1, 5의 꼴은 이게 하나의 행렬이에요. 근데 얘는 가로줄이 하나고 세로줄이 두 개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행렬 혹은 1 by 2행렬, 1 by 2행렬 뭐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정사각 행렬은 뭐냐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가로개수와 세로개수가 똑같다 했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행렬, 1 곱하기 1행렬이면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행렬, 이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4개 배열되어 있는 거 이렇게. 3 곱하기 3행렬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고 만약 2 곱하기 2행렬이 있으면 얘를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2차 정사각행렬. 그럼 3 곱하기 3행렬일 때는 3차 정사각행렬, 4 곱하기 4행렬일 때는 4차 정사각행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표현이시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행렬에 앞에 있는 게 행이고 뒤에 있는 게 열인데 가운데 쉼표 치면 이때는 이걸 행렬로 부르는 게 아니고 성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떤 행렬이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가로줄에 2, 3 있고 세로줄에 2, 3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렬에 2행 3열의 성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표현을 말한다는 얘기죠. 2행 3열의 성분 이런 거 말해요. 그래서 꼭 성분을 꼭 A로 써야 됩니까? B로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A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보통은 알파벳 쓸 때 보통은 A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쓰지 B부터 쓰지는 않다 보니까 행렬 A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성분은 소문자로 썼는데 행렬이 하나 안에 두 개일 수도 있거든요. 두 개일 때는 보통 이렇게 써요.
일행 1열, 일행 2열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다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A를 쓴다는 거죠. 이행 3열의 성분할 때는 이렇게. 이건 약식 표현, 이건 뭐 약간 한글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표현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소문자로 표현하며 여기 나와 있죠. 앞뒤가 서로 똑같은 정사각 행렬 때는 그 숫자를 따서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 처음은 그냥 약속된 기호를 읽는 방식만 설명하는 거라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거의 애들 장난과 비슷한 그런 꼴이에요. 다음에 행렬을 꼴을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얘기인데 무슨 어떻게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가로줄이 두 개죠. 두 개의 행과 세로줄이 하나죠. 한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2 곱하기 1행렬이라고 써준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가로줄 하나, 세로줄 3개, 1 곱하기 3행렬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행렬 혹은 2차 정사각행렬. 얘는 가로줄 3개, 세로줄 2개, 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불러준다. 그죠? 눈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마 유치원생 애들 갖다 놔도 풀을걸. 여기 근처에 있는 연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애들 5살 호랑이 반 애들 갖다 놔도 아마 욕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한테 이런 거 쉬운 거 시켰다고. 저기 4살 반 애들한테 4살 그 개나리 반 애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막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쉬운 내용이에요. 이건 뭐 처음이니까 해드리는 거지 사실 이렇게 별로 할 내용은 없어요. 행렬 A가 다음과 같을 때 행렬 A의 IJ 성분을 A, IJ 이제 표기적 불편해서 그렇죠. 행렬 A의 이게 열을 뜻하는 성분을 줄여서 이렇게 붙여 쓴다고 그랬죠. 이럴 때 일행의 모든 성분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행의 모든 성분은 0과 6이죠. 그 0, 6 이렇게 쓰시면 돼요. 0, 6. 이행 1열의 성분 두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마이너스 8 혹은 A21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참, 네. 요런 건 해봅시다. 이런 거는 이제 5살 호랑이면 아이들 좀 헷갈려 하긴 해요. 행렬 A가 IJ 성분을 가지고 AIJ로 성분 표시할 때 행렬 A를 구하라는데 이번에 행렬이 없어요. 근데 뭐 이상한 기호가 써져 있네. I를 보니까 I는 행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J는 열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럼 행이 1, 2, 행이 2개 있다는 얘기죠. 열이 1, 2, 열도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경우는 얘는 행이 2개, 열이 2개, 2차 정사각 행렬이네요. 2 곱하기 2행렬. 그럼 행렬 A 안에는 4개의 성분을 갖게 되고 첫 번째 1행 1열, 그 다음에 1행 2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성분을 갖게 된다는 뜻인데 그 성분을 쓸 때는 이렇게 쓰래요. 이렇게가 뭐예요? 행에다 2를 더한 숫자를 쓰라는 얘기예요. 행에다 2를 더한 숫자. 그럼 여기 행 1이잖아요? 거기다 2 더한 숫자 2. 행 1이잖아요? 행 1이잖아요? 거기다 2 더한 숫자 3. 행 1에다 2를 더한 숫자 3. 행 2에다 2를 더한 숫자 4. 근데 행렬은 가운데 이렇게 심표 치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쓰면 됩니다. 여기 2에다가 2 더한 숫자 4. 이게 답이란 뜻이죠. 열은요? 열은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열은 그냥 칸수를 조절하거나 이 안에 들은 성분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표현이지 성분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10번은 가로줄 2개, 세로줄 하나, 위아래 2개. 그러니까 이런 행렬이라는 얘기죠. 위에 1행 1열, 그 다음에 2행 1열. 이렇게 2개 나와요. 근데 이 성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행과 열의 숫자가 배열되어 있으면 행에서 열의 숫자를 빼라. 그게 성분이 된다. 행에서 열의 숫자를 빼라. 그게 성분이다. 행에서 열의 숫자를 빼라. 그게 성분이다. 끝났다. 워낙 문제가 쉽긴 한데 가끔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는 저런 배열을 좀 힘들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근데 뭐 규칙에 맞춰서 그러니까 행과 열의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어떤 행렬의 모양을 떴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성분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는
어느 마트의 2달간 브랜드별 다회용 컵 판매량표를 나타낸 겁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1월 달에는 A 컵이 50개, B 컵이 82개, C 컵은 74개. 2월은 저렇게. 위의 표에서 판매량을 나타내는 수를 2 곱하기 3행렬로 나타내시오. 판매량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 50, 82, 74. 그럼 뭐야?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숫자 100개 쓴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렬이 돼요? 저 표를 보고 행렬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표를 그리면 저 표를 보니까 행렬을 쓸 수 있는데 행렬만 보면 저 표를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윗줄에 있는 50, 82, 74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 표를 보고 간단히 행렬을 표시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일행 1렬의 성분, 일행 3렬. 일행 3렬의 성분이면 얘를 뜻하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서는 몰라요. 저 표를 봐야죠, 사실은. 표를 보면 이 숫자를 뜻하는 거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1월의 C 컵의 판매량이 74개를 팔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런 걸 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저런 행렬에 대한 표현이 무지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행렬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쓰여요. 그 나중에 미지수가 우리가 보통 2개, 3개짜리 연립 방식을 많이 풀잖아요. 근데 미지수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일일이 연립해서 풀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행렬을 이용해서 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행렬이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간단한 예를 보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연산하는 방식도 배우게 될 테고.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네. 그 다음, 이번에는 서로 같은 행렬. 행렬 A와 행렬 B의 열과 행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보통 우리는 두 행렬은 같은 행렬이라 말한다. 근데 가로줄과 세로줄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럼 두 행렬은 꼴이 같은 거죠. 같은 꼴. 뭐 이런 것. 행렬 A가 1, 2, 3, 4, 5, 6. 행렬 B는 A, B, C, D, E, F. 얘네는 같은 행렬은 아니야. 근데 꼴이 같은 행렬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얘는 위에는 2 곱하기 3행렬, 얘도 2 곱하기 3행렬. 그럼 꼴은 같다. 인데 이번에는 꼴이 같은 게 아니고 행렬 자체가 서로 같을 때가 있어요. 행렬 A와 행렬 B는 같습니다. 그러면 꼴만 같아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이럴 때 두 행렬은 서로 같다고 말한다. 결론은 꼴뿐 아니라 대응되는 성분에 위치해 있는 숫자들, 문자들 값도 서로 동일할 때 그때 우리는 두 행렬이 서로 같다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너무 쉬운 얘기예요, 이것도. 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이렇다. 그런 걸 말해요. 밑에 참고, 두 행렬 A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기호로는 보통 같지 않다는 기호를 저렇게 쓰고 세 행렬 ABC에 대해서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도 당연히 같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 이것도 딱히 대단히 어려울 건 없고요. 뭐 간단한 연수 문제를 보자면 뭐 연립방식 푸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 21번. 두 행렬이 서로 같습니다. 문제 위에 보면 그렇게 써져요. 두 행렬이 서로 같다고 할 때 누가 봐도 얘네들은 같네요. 비교할 필요가 없죠. 남은 건 A 플러스 B라는 일행 1열의 성분과 3이라는 성분, 왼쪽 행렬의 2행 2열의 성분과 오른쪽 행렬의 2행 2열의 성분이 같다. 연립해서 푸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더 이쁘겠네요. 위의 사리를 뺍시다. 그러면 4B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2, B 넘어가면 A는 5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것도 매우 쉬운 단어네요. 행렬과 행렬을 덧셈하거나 뺄셈하시오 그러면 그냥 성분끼리 같은 위치에 놓이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하시면 돼요. 곱하기 나누기는 나중에 하고 곱하기는 하지만 행렬에 나눗셈은 없어요. 곱하기는 따로 규칙이 있으니까. 근데 더하기 빼기는 그냥 일행 1열의 성분과 여기 일행 성분을 덧셈해주고 혹은 뺄셈해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꼴의 행렬. 같은 꼴일 때만. 근데 같은 꼴이 아니면 이게 성립하지 당연히 않겠죠. 행렬 A는 1, 2, 3, 4인데, 행렬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덧셈을 하세요. 그러면 얘랑 얘랑 짝이 지어지고 얘랑 얘랑 짝이 지어지는데 얘는 짝이 없잖아. 이렇게는 덧셈 뺄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꼴에서만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다.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라는 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은 교환이나 결합이 성립하죠. 그럼 행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행렬 더한다는 뜻은 성분끼리 더하고 뺀다는 뜻인데, 더하기 할 때는 뭐 앞에서 뒤를 더하나 뒤에서 앞을 더하나, 만약 성분이 3개 있으면 그 3개 중에 앞에 있는 2개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을 더하나,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 결합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뺄셈은 왜 안 보이죠? 그러면 뺄셈 보통 교환 결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은 똑같이 더하기 빼기 하듯이 하는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말하다 보니까 일단 덧셈 위주로만 쓴 거예요. 영행렬은 뭡니까? 그러면 행렬의 모든 성분이 0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를 보통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렬이 무슨 꼴이냐 관계없이 성분 자체가 전부 다 0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영행렬이에요. 그 영행렬은 왜 보여주죠? 그러면 영행렬은 모든 성분의 덧셈 해봐야 어차피 0을 덧셈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남는다는 표현이죠. 행렬 A에다가 영행렬을 더한다는데, 영행렬은 그러면 어떤 꼴로 돼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앞쪽 식에 맞추면 돼요. 앞에가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다 영행렬이 있어. 영행렬은 보통 대문자 5로 쓰거든요. 그럼 이 꼴일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건 이렇게 3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럼 얘도 그러면 이렇게 더 붙여 쓰면 돼요. 어차피 성분이 다 0이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행렬의 행과 열의 개수에 맞추어서 영행렬은 쓰시면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항상 더해봐도 어차피 변함이 없는 행렬. 마치 숫자의 더하기 0과 같은 구조예요. 더하기 0. 그럼 더하기 0은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 자신이 남는 거니까. 뺄셈도 보신 것처럼 그냥 빼면 돼요. 단 순서가 중요하죠. 빼는 거는. 1 빼기 2랑 2 빼기는 다르잖아요. 어디서 어디를 빼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행렬 A에서 행렬 B를 빼면 행렬 A의 성분에서 행렬 B의 성분을 빼면 되는 거고, B 빼기 A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 행렬이 되거든요. B라는 행렬에서 A라는 행렬을 뺐을 때 남아있는 성분값을 행렬을 만든 거니까 그때는 B의 성분에서 A 성분을 빼서 행렬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는 그래서 순서가 좀 중요하다라는 표현이죠. 아시겠죠? 또 이런 것. 행렬 X, 어떤 행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렬 X에다가 행렬 A를 더했더니 행렬 B가 됐어요. 우리가 책의 순서대로 보면 행렬 X에다가 행렬 X의 반대 보이죠? 그러니까 행렬 A를 그냥 뺀 거예요. 행렬 A에서 행렬 A를 빼면 좌변에 뺐잖아? 그럼 우변도 빼야 되겠죠. 근데 얘랑 얘랑은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빼면 이건 영행렬이 되죠. 영행렬은 더 하나 많으니까 행렬 X는 B-A. 쓰고 나서 보니까 그냥 이항했다 보면 안 되나? 네, 그랬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렬도 이항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만 이항하면 행렬 전체 부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것. 그런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덧셈 문제로 바뀐 거죠. 요즘 덧셈은 1, 2학년이 안 배우고 유치원생이 배우지 않나? 저 정도 덧셈은? 그죠? 저 정도 덧셈은 요즘은 그렇죠. 여러분 때도 덧셈을 막 1학년 때 막 덧셈 가르치거나 하긴 했겠지만 보통 유치원 때 다 배우잖아. 그 정도 덧셈은. 유치원생들 푸는 거예요.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휘황찬란하죠. 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 거예요. 어려울 거 없는 거고. 굳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 뿐이죠. 사실은 이거를 바쁘면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다 됐더니 얘가 돼? 그럼 뭐지 X가?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이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운 대로. 그럼 원래 있던 행렬에다가 저 행렬이 넘어가면서
앞에 있는 부가 반대로 바뀐다.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가 될 테고, 이렇게 되겠죠? 밑에 있는 거는 행렬 A에다가 뭔가를 더했더니 영행렬이 됐어요. 그럼 이 뭔가 행렬은 행렬 A 부 반대죠. 이거 이항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는 0-A. 근데 이 0은 숫자 0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렬을 뜻하는 거죠. 근데 영행렬은 빼나 말하니 더하거나 빼나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요. 그 행렬 X는 행렬 A의 반대부. 이렇게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이 실습에까지는 아마 느낌상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쉬운 파트예요. 행렬 A가 있는데 그 행렬 A 앞에 어떤 이게 숫자가 붙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행렬 A가 1, 2, 3, 4라는 성분을 갖는 2차 정사각 행렬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4A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마이너스 4 곱하기 행렬 A 하라는 뜻이고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 2, 3, 4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실수를 안에 있는 행렬에다 다 분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수는 행렬의 원소에 분배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다 얘가 다 4의 배수들이네. 근데 부를 마이너스를 가졌으니까 마이너스 4를 바깥으로 뺄까? 그럼 마이너스 4를 빼고 이 성분들 다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 늘려 이렇게 다 성분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고 영행렬은 곱하면 항상 어떤 행렬인 간에 0을 곱하면 0인연이 되고 뭐 1을 곱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실수비에 대한 성질인데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3 곱하기 4 곱하기 행렬 A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곱해서 12 행렬 A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근데 이걸 먼저 곱하느냐 아니면 이걸 먼저 곱하느냐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얘네들 숫자를 먼저 곱한 다음에 행렬 A에다가 분배를 하나 4를 먼저 행렬에다 분배해놓고 나중에 3을 분배하나 답은 똑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굳이 중요하진 않다를 말하는 겁니다. 분배 법칙도 이게 실수배 갔을 때는 실수를 더한 다음에 직접 행렬 A도 곱셈해도 되겠지만 이 행렬 A를 이 실수의 분배 그래서 KA 더하기 LA 그래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행렬이 두 개 있어요. 그 두 개 이렇게 실수가 나란히 분배돼도 상관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행렬에 대한 성질, 기본적인 수의 연산이 행렬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된다는 건데 어디까지냐면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실수배. 실수배는 행렬과 행렬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실수배니까 곱셈이니까 그럼 행렬의 곱셈을 배운 건가요? 아니에요. 행렬의 곱셈을 배운 게 아니고 행렬에 그냥 어떤 숫자가 곱해진 게 있으면 그 숫자를 분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배웠지 행렬의 곱셈은 요 뒤에 나와요. 행렬과 행렬을 직접 곱하는 방식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숫자의 곱셈 정도만 기억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보신 바와 같이 정말 참 답답합니다. 볼 때마다. 그렇죠. 뭐 50번 같은 케이스는 그냥 행렬 AB로 막 대입하지 말고 요 밑에는 행렬식을 먼저 정리해주고 최대한 AB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앞에다가 배수 처리해서 뭐 필요하면 더 행렬끼리 더하거나 행렬끼리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두 행렬 A, B에 대해서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 같을 때 행렬 A의 I행의 성분과 행렬 B의 J행의 성분을 각각 차례대로 곱해서 더한 값을 AJ 성분을 하는 행렬을 행렬 A와 B의 곱이라 표현하고 기호로는 A, B로 나타낸다. 이게 아무래도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돼 있죠. 잘 이해 못하게끔 설명돼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행렬에
여기 있는 행렬의 열과 여기 있는 행렬의 행이 서로 같으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값을 새로운 행렬의 성분으로 계산하는데 얘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일행의 성분이 하나가 있지 않고 두 개가 있죠. 그럼 나머지 뒤쪽에 있는 일행 2열의 성분과 다시 이쪽 이쪽 열에 있었던 얘랑 그 곱한 값을 다시 둘을 덧셈하는 구조로 간다. 곱셈은 덧셈이나 뺄셈은 쉬웠는데 곱셈은 조금 헷갈려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좀 헷갈리지 몇 번 규칙하면 금방 되는데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랑 서로 곱해서 일행 1열로 새로운 곱의 행렬에 일행 1열 성분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일행과 1열을 곱할 순서대로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서 그 곱한 값끼리 더하면 새로운 행렬의 성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 그러면 새로운 행렬 곱셈의 일행 2열의 성분들은 일행 2열이죠. 일행 2열의 성분은 앞쪽에 곱할 때 행렬에 앞에 곱해진 행렬의 일행과 뒤에 곱해진 행렬의 2열을 곱해서 순서대로 얘랑 얘 곱해주고 얘랑 얘 곱해진 것을 덧셈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2행 1열의 성분이잖아요. 곱했을 때 2행렬. 그럼 앞에 있는 행렬의 2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1열의 성분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곱할 때 처음에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 이런 느낌을 곱해서 덧셈해주고 얘는 새로운 행렬의 2행 2열의 성분이니까 앞에 있는 행렬의 2행, 뒤에 있는 행렬의 2열, 2행 2열, 처음, 나중 이렇게 곱해서 그걸 덧셈해주면 새로운 행렬의 곱셈이 만들어진다. 간단한 연습 문제. 행렬 A가 마이너스 1, 2, 0, 3이었어요. 행렬 B는 4, 마이너스 2, 1, 2 였다고 합시다. 그럼 행렬 A와 행렬 B를 곱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 2, 0, 3과 4, 마이너스 2, 1, 2를 이렇게 곱하라 라는 뜻이죠. 곱할 때 여기가 지금 2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2행렬을 곱하면 2행렬과 2 곱하기 2행렬을 곱하면 여기랑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앞쪽 곱해진 행렬의 행과 열과 뒤쪽 곱해진 행렬의 행이 서로 같아야 이렇게 서로 같은 수가 만들어지면 지워지고 남아있는 숫자를 가지고 새로운 행렬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들 때는 원소가 두 개. 이렇게. 그럼 얘는 1행 1열. 1행 1열이니까 1행 1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곱할 때는 처음 나온 것끼리 마이너스 4. 두 번째 나온 것끼리 곱하기 2. 얘를 더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은 2행 2열. 1행 2열. 1행 2열 얘를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2 곱하기 4. 걔네를 더해라. 그 다음에 2행 1열 0과 4를 곱하면 0, 3과 1을 곱하면 3, 걔를 더하면 3 이렇게. 그 다음 2행 2열 0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값 0, 3과 2를 곱한 값 6 더한다. 그 성분이 마이너스 6, 3, 6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행렬 A, B와 그러면 행렬 B에는 같은가요?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의 차이점인데 일반적인 숫자는 A와 B를 곱하나 B와 1을 곱하나 답이 똑같죠. 근데 행렬은 곱셈의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곱하다 보면 A, B를 곱하나 B, A를 곱하나 답이 똑같을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꿔서 곱해볼게요. 4,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1, 2, 0, 3. 그럼 얘도 성분 4개짜리. 1행 1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0. 그래서 마이너스 4. 여기는 1행 2열. 1행 2열. 먼저 나온 거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여기는 2행 1열, 2행 1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 마이너스 1. 2행 2열. 이렇게 곱한 거니까 2 더하기 6. 답이 틀리죠. 그래서 얘가 행렬의 곱셈은 다음처럼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곱셈의 교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거듭제곱은 행렬 A를 반복적으로 곱해요. 단 이게 행렬은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얘가 만들어져서 앞쪽에 곱해진 행렬의 열과 뒤쪽 곱해진 행렬의 행이 서로 같다라는 걸 확인하면 얘네는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 남아있는 모양은 n 곱하기 n 행렬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사실은 뭐 정사각 행렬이 아닌 뭐 이런 성질 1, 2, 3, 4, 5, 6 이런 거는 얘랑 곱하시오 그러면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잖아. 얘도 2 곱하기 3행렬이죠. 두 행렬을 곱하는데 얘랑 서로 똑같은 숫자가 아니죠. 이 같은 숫자 되거든요, 둘이. 같은 숫자가 아니면 행렬의 곱셈이 성립하잖아요. 그냥 곱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행렬의 곱셈은 다시 말하지만 얘가 성립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듭제곱할 때는 보통 정사각 행렬 위주로만 거듭제곱해요. 앞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사각 행렬을 곱했을 때는 a제곱은 a 곱하기 a로, a세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혹은 a제곱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얘는 약간 지수법칙 비슷하게 하죠. 행렬 a를 m제곱, 행렬 a를 n제곱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더 셈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것도 a의 m제곱은 다시 전체 n제곱 하게 되면 둘은 곱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지수법칙 같은 거, 거듭제곱은 지수법칙 같은 게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연습 문제 뭐 한 2개 정도 해본다면, 아까 2차 정사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 2개 정도 해본다면, 앞쪽에 있는 행렬과 뒤에 있는 행렬의 꼴을 잘 보시고 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가로줄 하나, 세로줄 2개니까 1 곱하기 2행렬이죠. 얘는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니까 2 곱하기 2행렬이에요.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곱하게 되면 얘랑 없어지고 남은 건 1 곱하기 2행렬이 나타나요. 그럼 가로줄 하나, 세로줄 2개짜리니까 이 곱한 행렬은 1행 1열, 1행 2열 이렇게만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1행 1열의 성분은 앞쪽 행렬에는 행과 뒤쪽 행렬의 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1행 1열. 그럼 1행 1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곱하면 2, 곱하면 0, 더하면 2. 그 다음 얘는 앞쪽 행렬의 1행과 뒤쪽 행렬의 2열을 선택해요. 1행과 2열. 나온 것처럼 순서대로 마이너스 6 플러스 5 덧셈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성분이 만들어져요. 얘는 2 곱하기 2행렬과 가로줄 2개, 세로줄 하나니까 2 곱하기 1행렬. 이렇게 없어지고 남은 건 2 곱하기 1행렬. 그럼 2 곱하기 1행렬이면 가로줄 2개, 세로줄 하나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럼 이 답을 쓰라면 1행 1열, 1행 1열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10, 마이너스 1 더하면 9. 얘는 2행 1열. 앞에 2행, 뒤에 1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11. 어렵진 않죠? 처음에 볼 때는 뭐 이상하게 뭐 곱하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렸는데 몇 번 하면 뭐 금방 어떤 규칙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간단한 규칙인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거 잠깐 봅시다. 이런 거는 이건 어차피 나머지 다 곱셈이라 규칙만 알면 금방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런 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한번 해봅시다. 두 행렬이 서로 같다고 돼 있죠? 가로 등호 있잖아요. 행렬이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 곱셈틀이 안 돼 있는 행렬이니까 곱셈을 해주라는 얘기죠. 2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2행렬을 곱한 거예요.
다시 2 곱하기 이행렬과 2 곱하기 이행렬을 서로 곱해준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지워지고 남는 거는 2 곱하기 이행렬이 남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내가 쓸 답도 성분 4개짜리 1행 1열 이렇게 12 마이너스 4 8 그럼 여기는 2행, 그러니까 1행 2열 1행 2열 마이너스 4 아니 4 6 합치면 10 이번 여기는 2행 1열 2행 1열 3a 더하기 2 마지막 여기는 2행 2열 2행 2열 a 더하기 마이너스 3 얘가 이거랑 같다라고 되어 있죠. 85ab 그럼 3a 플러스 2가 5랑 같은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5a랑 같은 거니까 a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럼 a 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b 값은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랬고요. 거듭 제곱 잠깐 봅시다. 거듭 제곱은 그냥 반복적으로 곱하라는 뜻이긴 해요. 반복적으로 곱해라. 행렬 a 제곱은 103-1이라는 행렬에다가 103-1이라는 행렬을 곱셈하는 겁니다. 이제 빠르게 봅시다. 1행 1열 1, 0, 1, 0, 0, 0,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의 세제곱은 a를 3번 곱하라는 뜻이긴 한데 3번 곱하기 귀찮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a 제곱에 a를 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a 제곱에 a를 곱한다. 그럼 a 제곱에 1, 0, 마이너스 3, 4에다가 a를 곱해라. 1, 0, 3, 마이너스 1을 곱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곱하면 이렇게 곱해서 1, 0, 0, 0, 마이너스 3, 12, 9, 0, 마이너스 8 이렇게. a의 4제곱은 a의 세제곱에다 다시 a를 곱해라. a 세제곱이 이거였다. 거기다가 다시 1, 0, 3, 마이너스 1을 곱해라. 1행 1열 1, 0, 1 그 다음에 0, 0, 0 9, 마이너스 24 그거 얼마예요? 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5 그렇죠? 그 다음은 0, 28, 16 그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규칙이 약간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규칙? 무슨 규칙? 행렬 A의 n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이건 안 바뀐다는 얘기죠. 계속 1, 0, 1, 0이 반복이잖아요. 밑에 걸 보니까 밑에 거는 3의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A의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3, A의 세제곱일 때는 9, A의 4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16. 무슨 규칙일까요? 이게 무슨 규칙일까요? 만약 이게 A의 뭐 6제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느낌상 어떻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A의 5제곱 때는 얼마일까요? 하나 건너갑시다. A의 5제곱 때는 1,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왠지 플러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9. 얼마씩 더 쓰면 되겠죠, 이쪽에서. 이 답은 뭘까요? 이 답은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다가 다시 이걸 곱하라는 얘기죠. 위는 계산할 필요 없고, 마이너스 15, 48. 얼마예요? 48 빼기 15. 33. 0,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좀 규칙이 보여? 아직도 안 보이나요? 그럼 A의 6제곱 뭘까? 1경 1태고. 그렇지? 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게 규칙을 좀 얘기하려다 보니까 수요를 배워야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수요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저거를 흔히 말하는 일반항을 정리하기가 아직은 안 배워서 좀 헷갈리니까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아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거듭제곱 문제는 지금 이거는 수요를 안 배워서 규칙 찾기 어려운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규칙들이 좀 눈이 좀 쉬운 우리가 비교적 간단한 거 있죠. 뭐 몇 배 아니면 뭐 제곱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좀 파악할 수 있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이제 여기 마무리 하나만 설명하면 이제 끝나는데 이제 문제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뒤에 보면 문제 좀 헷갈려요. 여기 이제 개념 마지막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은 마지막.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 아까 언뜻 말했었어요. 근데 언뜻 말했는데 매우 중요한 성질인 게 이거 1번 있죠. 이렇게 박스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겁니다. 간혹 성립하기도 해요. 그래서 A와 B의 곱이나 B와 A의 곱은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 대신에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A, B, C의 곱으로 행렬을 처리할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하나 뒤에 먼저 곱하나 상관없다. 결론은 곱의 순서 있죠. 행렬들의 곱하는 순서.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이런 거 있죠. 그 순서를 바꾸지만 않으면 누굴 먼저 곱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리만 안 바꾸면 된다. 곱하는 순서는 네 맘대로 해라. 그런 표현인 거죠. 분배 법칙도 가능한데 조심할 거는 이렇게 분배할 때 AB죠. 이렇게 분배하면 AC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곱할 때가 있죠. 행렬 A 안 붙어 있고 이제 뒤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곱할 때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할 때 문자식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배우죠. B와 A를 곱할 때는 그냥 AB. 이렇게 곱하면 C와 A를 곱하면 그냥 AC. 문자식일 때는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죠. 보통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알파벳 순으로 표현하니까. 근데 이게 행렬일 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행렬일 때는 이렇게 곱하면 곱하는 순서를 봤을 때 행렬 B에다가 뒤에서 행렬 A가 곱해지다 보니까 행렬은 앞에서 곱해졌냐 뒤에서 곱해졌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C 이렇게 쓰면 알파벳 순으로 쓰면 안 됩니다. 행렬은 알파벳 순이 아닌 곱하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러다 보면 반대도 성립해요. 우리 하는 인수분해 있죠. 이게 없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을 어떤 상황에 따라 B와 A를 곱하고 C와 A를 곱할 수도 있는데 A가 똑같이 곱해져 있네? 공통인수네.
그럼 바깥으로 빼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뺄 때도 A가 뒤쪽에, B와 C 뒤쪽에 있었잖아. 그럼 순서가 중요하니까 빼도 뒤로 빼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빼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저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기 있죠? 지수 법칙이나 곱셈 공식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우죠?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둘 곱한 다음에 2배, 끝에 있는 항의 제곱. 근데 행렬은, 이건 문자식일 때는 이렇지만 행렬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2번 곱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분배 법칙은 적용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곱하면 A가 2번 곱해지는 A의 제곱이 맞는데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가 되고 이렇게 곱한 게 AB가 아닌 BA가 돼요. 이렇게 곱하면 B가 2번이니까 B제곱.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AB와 BA는 동량 처리하잖아. 문자식일 때는. 그럼 두 개를 그냥 AB, BA, 아니 BA는 AB니까 AB 2번 덧셈 됐으면 2AB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얘네는 행렬일 때는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AB와 BA는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BA를 AB로 바꿀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 분배해서. 그 지수 법칙은 왜 성립하지 않는 거죠? A, B라는 행렬에 곱이 있는데 이건 행렬이에요. 제곱하시오 그러면 문자일 때는 이게 지수 이렇게 다시 내려오죠. 이렇게. 지수 법칙 내려오잖아. 근데 행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죠? AB의 제곱은 AB를 2번 곱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리고 A제곱, B제곱이 된다는 뜻은 AB, AB에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행렬은 AB와 BA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AB의 제곱은 지수법칙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이게 성립한다는 뜻인데 얘네는 이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못 써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AB, AB 이렇게 써야 돼요. A에다가 B를 곱하고 거기다 곱한 행렬에 또 다시 A를 곱하고 또 거기서 나온 답에 다시 B를 곱하고 이런 식은 되지만 붙여서 뭐 거듭 제곱 처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위 행렬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위에 있는 성분이 모두 1이고 그 외 성분 모두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그런 정사각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부른다. 일단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성분의 모든 성분 1이고 그 외는 전부 다 0으로 표현된다라는 것과 정사각 행렬일 때만 이름을 단위 행렬이라고 붙여요. 자, 예를 든다면 2차 정사각 행렬, 3차 정사각 행렬, 4차 정사각 행렬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성분은 다 1로 써주고 나머지는 0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성분은 다 1로 써주고 나머지 다 0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성분들은 다 1로 써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4차 정사각 행렬. 4차 단위 행렬. 이렇게.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부른다. 근데 단위 행렬은 왜 중요한 거죠, 선생님? 이런 게 단위 행렬이란데 이건 왜 그래요? 그러면 이거 왜 중요해요? 그러면 행렬 A에다가 어떤 행렬을 더했더니 다시 행렬 A가 돼요. 그때 이 어떤 행렬 네모는 영행렬이었죠. 성분이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행렬. 근데 이번에는 행렬 A에다가 뭔가를 곱해요. 그랬더니 행렬 다시 A가 나와요. 이렇게 곱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는 행렬. 이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됩니다. 단위 행렬은 영어식 표현이 2를 따랐어요. 2. 모든 성분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성분이 0이고 나머지 다 1이고 나머지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행렬이 단위 행렬이고 그런 행렬을 곱하면
이 답은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 1, 2, 3, 4라는 행렬이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단행렬 있죠? 2차 정세학 행렬 1, 0, 0, 1을 곱해요. 곱하면 2차 정사각, 2차 정세학. 그럼 답도 2차 정사각. 얘는 1행 1열의 성분. 1행 1열. 1, 0 더하면 1. 여기는 1행 2열. 1행 2열. 0, 2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여기는 2행 1열. 2행 1열. 3, 0. 얘는 2행 2열. 2행 2열. 0, 4. 자기 자신 그대로 다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행렬 A에 뭘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요. 그때 얘를 보통 우리는 단위행렬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E라고 씁니다. 그럼 단위행렬은 곱하기 1과 같은 개념이라 생략해도 돼. 더하기 0을 생략하잖아요. A 더하기 0행렬. 그럼 그냥 A라고 쓰듯이 단위행렬은 행렬의 곱셈에서 단위행렬이 곱해지면 생략이 가능하고 자리 바꿈도 가능해요. 어차피 곱하기 1의 개념이니까 A에서 2를 곱하나 2에서 A를 곱하나 답은 똑같으니 교환이 성립한다는 거죠. 행렬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나요? 성립하지 않죠. 근데 단위행렬 때는 교환이 성립합니다. 이 자신은 필요하면 생략해서 A라고 써도 된다는 거고 단위행렬은 몇 번 거듭 제곱해도 다 단위행렬이에요. 왜냐면 단위행렬은 곱한 걸 그냥 답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곱하기 전에 있던 게 답이니까 단위행렬에 단위행렬 곱해도 단위행렬이고 단위행렬 세제곱은 단위행렬 제곱에 단위행렬 곱한 건데 그럼 답은 단위행렬 제곱이에요. 단위행렬 제곱은 원래 또 단위행렬이니까 계속 이루어지고 단위행렬만 나와서 단위행렬의 거듭 제곱은 항상 단위행렬이 된다. 이건 다 계산식이라 별로 어렵진 않고요. 이런 것들 24번 잠깐 봅시다. 세 행렬 ABC에 대해서 다음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행렬 A가 이거고 B 플러스 1을 따로 계산하기 좀 그래요. 미리 B 플러스 1을 계산을 해 놓읍시다. B 플러스 2 행렬을 얘랑 얘랑 덧셈한 거니까 4, 1, 2, 마이너스 2 그리고 행렬 A, B 플러스 2는 행렬 A,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5, 1 여기다가 B 플러스 2 4, 1, 2, 마이너스 1을 곱한 행렬이다.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2 합치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구하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 이건데 이걸 이제 비교해 보라는 얘기죠. 행렬 A와 B를 곱해요. 바로 곱할게요. 마이너스 8, 1 합치면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거죠. 1행 2열 2, 3, 5 2행 1열 2행 1열 마이너스 10 플러스 1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2행 2열 플러스 5 3, 8 AC 이번엔 얘랑 곱하는 거예요. 1행 1열 1행 1열 이렇게 곱하는 거죠. 0, 1, 1 1행 2열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2행 2열 0, 1 합치면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얘를 둘을 덧셈하면 딱 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걸 처리한 건데 얘랑 답이 똑같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알고 보니 분배가 성립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1, 2를 비교하라는 얘기는 답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교훈은 뭐냐면 행렬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되 순서 있게 배열하고 A가 앞에서 곱해지면 A를 앞에 붙여야 되고 뒤에서 곱해지면 뒤에다가 붙여야 된다. 그 순서를 잘 지켜라 라는 표현이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25번부터 28번까지는 그랬죠. 단위 행렬의 4배. 그럼 저기는 성분을 4배 하나 뜻인가? 4004가 될 테고
단행렬의 제곱은 그냥 자기 자신 1001이 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이것도 맞아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잖아요. 결론은 2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2제곱은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럼 밑에 2의 10제곱은 그냥 2예요. 마이너스 2의 10제곱도 그냥 2고 2와 1을 더하면 2 단행렬의 2배 2002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개만 꼽아서 한번 지금 시간이 약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이거 집에 가서 혼자 풀기. 오른쪽 그림은 세공원 P1, P2, P3 사이의 일방 통행로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고 일방 통행로 한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3차 정사각형렬의 성분이 P1, PI 공항에서 PJ 공항으로 갈 때 통행로의 개수를 일방 통행로의 개수를 라고 할 때 행렬 A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3차 정사각형렬이니까 이게 성분이 총 9개겠죠? 이렇게 이럴 겁니다. 그럼 처음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행과 이 열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P1 공원에서 P1 공원으로 가는 일방 통행로예요. 그럼 P1에서 P1로 가는 일방 통행로가 있나요? 그러면 그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있죠.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느낌의 이런 길을 말해요. 이렇게. 이런 길은 없으니까 0으로 쓰는 거고 얘는 P1 공원 여기서 P2로 가는 일방 통행로 몇 개죠? 한 개밖에 없죠. 이렇게. 얘는 P1에서 P3으로 가는 일방 통행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기 문제를 마무리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제 노트 있죠? 그것도 일단 다음 시간에 왜냐면 다음은 진도를 아마 나갈 건 없고 여기 했던 거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뭐 결과적으로는 추가 질문 같은 건데 추가 질문이면 대부분 아마 그 과제 노트에 있는 거 위주로 올 테니까 그거를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테니까 잘 챙겨 오시기 바래요.